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 깜빵 갈 것인가 불안불안하고 이러시는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 3년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하는 짓거리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검찰도 머리털이 다 빠질 거예요. 무죄 판결 났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새롭게 소설을 써가지고 연결해서 법적으로 이재명을 깜빵에 넣으라고 위에서 지령은 계속 내려오는데 증거 조작까지 하고 있대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가끔씩 증거 조작을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간담회 사진도 8명 정도 있는 원본 사진을 3명이서 한 것처럼 사진 잘라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증거 조작입니다. 이러니까 검사가 재판 중에 그 부분은 제 담당 파트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쪽팔린 일이에요. 판사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쪽팔린 일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검찰이 결심 재판에 추가 제출한 증거가 언론 기사래요. 언론 기사를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대요. 어떻게 쪽팔리게 검사가 재판에서 언론 기사를 증거라고 제출합니까?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일이에요. 이재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방에 쳐넣기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고 무죄 판결 받은 거를 끄집어내서 이재명을 담그려고 하는 건데 불가능하다고 봐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법을 아는 사람들, 특히 법조인들은 이거 보면은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예전에 사건을 조작해서 사법살인을 내리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법적으로 담그는 거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TV조선 기사의 한 장면인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시에는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한다. 의원직 상실해도 돼요. 대권 나가서 대통령 되면 되니까. 근데 요게 문제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돼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적폐 민족 반역자 세력들은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게 목표로 보여져요. 그러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 반납해야 하는 건데 이러면 수백만 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째려보고 있는 판에서 판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때린다면 판사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판사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재명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때린다는 게 인간으로서 제가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걸 잘해보는데 내가 이재명 재판에 판사라고 전제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도박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 판사가 모를까요? 김건희 건이다 최은순 건이다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거 모를까요? 윤석열 쪽에 유리한 이재명을 담그는 판결을 판사가 내렸을 때 후폭풍을 혼자서 독박을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10년 20년 판사 생활을 했던 법조 경력 무사히 판사로서 마무리하고 러펌 가서 정관예우로 수십억을 땡겨야 되는데 원래 판사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적어요. 내가 윤석열 정권이 계속 되고 국힘 정권이 계속 된다고 확신이 들면 이런 도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건 뭐건 완전히 이재명이 압도적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은 흔들리고 있고 김건희, 최은순 이런 건 적폐 언론들이 계속 까고 있고 판사 인간 입장에서 내가 윗선의 지령대로 이재명을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고 윤석열 정권, 국힘 정권이 계속 안 되면 나 어떻게 되지? 그래서 판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독박 쓰고 완전 반역자로 진보 세력 수백만 명으로부터 다구리 쳐맞고 정관예우도 못 받고 평생 괴롭힘 받고 살까? 아니면 무죄를 내리고 이재명 정권을 기다릴까? 아니면 이재명 재판 판결을 계속 시간을 끌고 그냥 갈까? 저는 마지막 옵션이 판사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모든 총대에 짊어매고 내가 잣대고 인생 파멸로 가는 것보다 그냥 판결을 천천히 시간 끌고 이렇게 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져요. 인간으로 봤을 때. 그게 리스크가 가장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죄로 징역 1, 2년을 때리고 2, 3년을 때리고 이건 불가능한 판이고요. 100만 원 이상의 유죄 벌금형으로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는 거를 적폐 세력들은 이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자기가 독박 쓰면은 자기 정관료도 못 받고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창출됐을 때 자기는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도 그런 도박을 할 리는 없죠. 이재명을 법적으로 담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법 요걸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을 때리면 이재명이 대선 못 나오니까 요거를 목표로 하는 걸로 저는 보는데 선거법 위반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이었나 3년을 때렸는데 그거는 검찰이 꼴리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1심 판결 결과는 재판부가 11월 15일 날 나오는 건데 만약에 1심이 징역형이 나오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건
이래도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요거를 이재명도 아니까 법 전문가 아닙니까 이재명. 그래서 윤석열 어떻게든 하야의 형태건 탄핵 형태건 어찌됐건 JTBC다 적폐 언론들이 김건희 까고 끌어내리는 작업은 시작됐어요 이미. 그런데 이재명을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모르죠. 판사의 속마음을 제가 모르니까,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1, 20년 판사로서 근무해온 경력,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판사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내리더라도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1, 2년이 걸려도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 창출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죽이기를 계속 해왔는데 판결 어떻게 했어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고 요 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나왔지만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어요. 3심에서. 다 무죄로 클리어 해냈습니다. 지금 예전 것들 가지고 무죄 나온 것들 가지고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재명 깜빡 쳐놓는 논리를 검사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쟤들 꼴린 대로 징역 2년 3년 구형은 내렸지만 그거는 검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재판부에 말하는 것일 뿐이지 징역 2년 3년 구형 받았다고 이재명이 깜빡하는 거 아니라는 거 확신하고 계세요. 큰일은 아닙니다. 이재명이 워낙 대세로 가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얘기를 노영희 변호사라는 분이 했었다고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 유튜브를 봤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본인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찐 보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다 친국힘 성향이라고. 선거법 재판이라서 정상적이었다면 3심까지 나왔어야 하는데 질질 끌어서 2년이나 걸렸고, 선거법 재판은 6개월인가 정해진 기간 지나면은 끝나는 건데 선거법 재판 2년이나 걸렸어요. 이제 1심 중이고 요거 이미 위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노영희 변호사 본인도 지인들도 생각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재판하고 있다.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판사들이 눈치 보느라 이상한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 선고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신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법조인이라면 다 아는 거래요. 판사도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죠. 최대한 질질 끌 것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제 예측과 죄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입장이 돼서, 판사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대통령 바꿀 수도 있는 판결에 먹잇감이 되고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정권인데 이재명한테 무죄를 때려버리기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게 힘들 것 같고, 이러면은 시간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감방 갈 수가 없고, 민족 반역자 적폐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대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너무 압박감이 크다. 판사에게 있어서 수백만 명의 욕을 자기 혼자 다 받아 쳐놓고 윤석열 정권 지지율도 안 나오고 흔들리는데, 김건희를 적폐 언론들도 까고 있는데, 이거를 판사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다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론몰이 잘하고 이재명이 대세고 자기 대권 유력한 걸로 우리가 계속 몰아나가고, 민주당도 이재명 지킴이를 해야 돼요. 시사저널에서도 여기 기사 중에 일부분을 보면 이재명 깜빡 쳐는 거 불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어요.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글인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서 대선 출마 자격도 잃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예정대로 11월 15일 1심 선고를 받게 되면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799일 만이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사건은 1심은 6개월 만에 맞춰야 되는 건데 2년 넘게 끌던 건이에요. 선고가 11월 15일 날 나오는데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맞춰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인데 1심 재판에만 2년 넘게 걸려서 법이 지켜지지 않은 건이에요. 재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2027년 대선 이전에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재명의 유무죄가 최종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최유력 대선 주자의 출마를 봉쇄할 판결을 내릴지도 이제까지의 경험을 놓고 보면 가능성이 낮다. 시사저널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언론도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임기 5년을 다 채우기도 힘든 판이에요. 지금 JTBC다 적폐 언론들이 김건희를 본격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했는데 어찌됐건 결판이 1년 안에 난다는 얘기예요. 1년 안에 어떤 최종 판결이 안 나옵니다. 이재명의 모든 재판이. 그 전에 이재명 정권 창출돼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사법 리스크에 봉착했을 때 김경수 대안론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리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을 법적으로 담그는 건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판사가 안 보겠어요? 지금 대선 치르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되는 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재명한테 비빌 림이 없어요. 대선 경선을 민주당 내에서 하더라도 문재인이 등판해도 안 돼요. 이재명한테 처발리는 판입니다. 7대3, 8대2 정도 문재인이 나와도 누가 비벼요? 김경수? 자신을 까잡숴라. 김경수를 누가 안다고. 김동연이 될까요? 부엉이 눈깔 배신자를 뽑아준다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낙연이 나올까요? 민주당에서 비빌 리 없고 조국이 이재명 표 갉아먹는다고 대선에 나올 수는 있어도 조국과 이재명이 붙는 판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를 도둑질해 가서 12석은 차지했지만 조국 신당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대선이라면 조국 지지했던 자들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지. 될 사람을 뽑아줘야지. 조국 찍어봤자 표만 갈라지고 조국은 안 찍는다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보수의 최고 지지율 나오는데 비빌 만한 힘이 없어요.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공정, 제 애청자분들은 다 아는 악명 높은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 원래 윤석열 적폐 유리한 것만 뽑던 데예요. 여기서 뽑았는데도 이재명이 52%예요. 한동훈 32%고 55% 이상 나온다고 봐요. 이재명 지금 대선해도. 그 어떤 누가 나와도 안 돼요. 누가 나와서 이재명한테 비빌 수 있을까요? DK,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이재명한테 졌어요. 한동훈이 7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들만 한동훈이 이겼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재명한테 열세를 보였어요. 전 지역에서 단 한 곳에서도 이재명한테 한동훈이 이기지 못했대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뽑은 여론조사인데도 이재명이 대구, 경북에서 38%예요. 한동훈이 32.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재명이 51.9고 한동훈이 35.4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 팀한테 처발리는 민주당 후보가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얘들의 홈타운, 얘들이 믿는 구석이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도 이재명한테 처발리면 끝난 거죠. 이런 여론조사를 판사가 안 보겠어요? 위험하다. 지금 내가 적폐 세력들이 자꾸 지령이 내려와. 이재명 깜빵 쳐넣으라. 무조건 유죄 주라고. 무조건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때리라고 계속 압박이 내려와. 근데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압도적이고 차기 대선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판에서 내가 이재명 대권 못 나오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때렸을 때 후폭풍은 나 혼자 다 맞는 거네? 나 혼자서? 왜 나 혼자서 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돼? 굉장히 갈등 때리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공정과 데일리안 세트로 항상 이재명 지지율 안 나오게 여론조사 뽑던 애들인데 여기서 뽑아낸 여론조사도 압도적인 걸 보면 이재명 60%도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 왜냐면 반윤 보수 지지자들도 상당히 늘었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이대남들도 윤석열을 찍었지만 지금 윤석열을 저주하고 있고 60% 이상일 가능성도 있어. 이재명 실제 지지율은. 윤석열 지지율 실제 지지율은 모닝 컨설트가 짱이야. 20-30%가 나온다 이거 다 구라고. 윤석열 세계 최하위야. 지지율 16%. 실제 윤석열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부정 여론이 80%예요. 이러면 윤석열 탄핵 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지율. 이현주 이런 SNS를 남겼어. 내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건 작년 법원에 영장 기각 결정문을 읽고 나서였다. 엄청난 중범죄라도 지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현주 의원도 사법고시 보고 변호사 자격증 따고 미국 라스쿨 나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법 전문가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 하나도 없대요. 영장 기각 결정 보니까 죄다 언론 플레이였다. 그 전까지 난리친 방송은 다 뭐였단 말인가. 기가 막혔다. 그 이후 나는 방송 언론에서 객관적 시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합리적인 보수 혹은 중도층들이 그러했다. 합리적 보수들이나 중도층들 이재명이 죄가 없나 보다 다시 깨어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후부터 진영 논리에 쩔은 진영 논리 언급하잖아. 이현주 최고위원이 저랑 비슷해요. 스탠스가. 진실만 얘기하고 싶고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현주가 이재명의 영장 기각 결정문 읽고 이런 진영 논리에 쩔은 일부 꼴통들이나 당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된 정신 나간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주장들이 부쩍 잦아들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왔고 가장 유력한 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과반에 육박한다. 지금 과반 넘는다고 봐요. 국힘 한동훈이나 기타 주자들은 비교도 안 된다. 누가 이재명한테 비빌 수 있을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한동훈은 보수가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원래. 그리고 깐죽대고 말 빨리 하고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보수가. 쌍꺼풀 수술에 가발에 키높이 구두에 가슴뽕에 비비크림 화장에 이런 깐죽이 보수들이 싫어해요. 진짜 보수 스타일은 묵직한 스타일 좋아해요. 예전에 박철원 의원이라고 있었죠.
박철원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 원래 이회창 같은 스타일. 원래 진짜 보수들은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한동훈은 날팽이 좌파라는 거 깨어있는 친박 지지자들은 다 알아요. 박근혜한테 징역 45년 구형 내린 게 한동훈 검사했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한동훈 같은 애들은 이재명한테 못 비빕니다. 이미 국민들은 자잘한 사건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사건들, 십수년간 이재명 죽이기를 해왔는데 깜빵 간다 십수년간 보수 유튜버들은 신나하고 방송을 해왔는데 더 이상 이재명 깜빵 간다로 이재명 죽이기 하기도 쪽팔려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재명 죄가 없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보수 지지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의 형식적 내용에 별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이. 이재명이 감방 간다 했는데 안 가네? 그래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이재명 감방 간다 이런 것도. 정치 관심 없는 분들 민심을 보면. 단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모여져 있을 뿐이다. 이현주가 저랑 스탠스가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93% 맞아요. 이현주랑 저랑. 확장성 노리고 이대남 청년들 표심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하고 경상도 표심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고 이재명 대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전투력 있고 정의롭지 못한 거 보면 까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친문 세력들 까다가 탈당한 거죠. 재수없게 안철수 쪽에 갔다가 속아서 국힘 의원까지 됐었지만 또 국힘 가보니까 윤석열 한동훈도 깠었잖아요. 지금도 까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머리에 뿌리라도 달린 줄 알았던 야당 대표가 알고 보니 유능한 행정가요. 일꾼임을 알았다. 야당을 잘 이끌고 가는 걸 보면서 복잡한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침착하게 유능하게 추진해 가는 걸 보면서 그동안의 묵은 선입견이 많이 벗겨졌다. 이재명에 대해서. 무엇보다 상대였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태, 현재 우리나라의 처지를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였다. 콘트라스트 효과죠. 대비 효과.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동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재명이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이 봐도 자기들이 원하는 보수 스타일에 가깝고 보아하니까 감방 간다고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지만 감방 안 가고 진정성이 느껴지네. 어느 누가 이런 시대적 소명에 맞서 고작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사람을 잘 안다 의 의미가 뭔지 누군가를 잘 안다 여부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런 거 관심 없다고요.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민중들은 정치 고관여자들이나 관심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여부가 벌금 100만원 2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실형을 구형할 수준의 가벌성을 가진 것인가. 어찌 검찰은 감히 대한민국이란 세상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편집하려 하는가. 세상에는 한낱 법조문 몇 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소중한 일들이 널려있다. 국가의 생존, 먹선이 있음이죠. 국내 삶과 미래, 그리고 훨씬 사악하고 중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응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다. 하물며 그 몇 줄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업보를, 그 역사적 대죄를 어찌할 것인가. 정의로운 이현주, SNS였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조국 때문이고 홍석현이 만든 세상이지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재명 지킴이만 하면 돼요. 지금 이재명 죽이기 하려고 뭘 생각하지 마시고 민심은 완전 돌아섰으니까 문재인과 조국을 저주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다수가 돼버렸어요. 이제 판이 바뀌었으니까 친문 수박들, 잔존 수박들 허튼 짓 하지 말고 이재명 지킴이에서 누가 이재명 더 잘 지키나, 이재명 줄서기에서 이재명 정권 때 장관이라든지 한 자리 차지할 거나 생각들을 하는 게 빨라요. 문재인과 조국, 그들을 떠먹이는 문파 족바 유튜버들은 막차예요. 막차. 얘들 썩은 도갓줄 쥐고 김어준 같은 이 설치는 건데 얘들 최후의 발악들이고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보자 X 이호환님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지금도 쌍방울 그룹 내부에는 검찰의 조작 수사와 김성태의 비리를 공개하려고 증거자료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관심 가지고 양심적으로 폭로하려는 분들 지켜줘야 돼요. 요런 것만 열심히 민주당이 하면은 이재명은 절대 감방 안 갑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김성태의 어떤 비리를 어떻게 덮었는지 쌍방울 그룹 내부의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요것만 증언해주게끔 신상을 보호해주고 민주당 차원에서 증언만 받아내면 이재명 지킬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내임 정치권과 특정 정치인에게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들은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민주당이 그냥 싸우는 척이 아닌 그들과 함께 진정으로 싸울 준비를 한다면 쌍방울 내부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들고 민주당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내부 고발자, 제보자 보호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빨리. 내부 고발, 정의로운 진실을 밝히려는 쌍방울 직원의 증언 민주당에서 지켜줘야죠. 이재명 지키라고 했잖아요. 쌍방울 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양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민주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이재명 정권 창출 위해서 지금 달려가야 할 시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판이니까.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런 쉐로우 캐비넷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을 가동했다. 10월 1일 기사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꾸린다. 이미 정권 차지해서 바로 일하고 개혁할 수 있게 판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경제정책 운영 청사진 마련한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주 최고위원을 임명했고, 역시 이재명의 선택, 이재명이 복당시킨 이현주, 일 잘한다. 그리고 요 기사도 있었는데 조선일보 기사예요. 민주당 집권 플랜 본부 구성했다. 10월 8일 이재명 본격 대권 준비다. 이재명이 깜빵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분위기라면 집권 준비 이런 거 하겠어요? 이재명도 법 전문가로서 느낌이가 오죠.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 윤석열 정권 미리미리 준비해 놓자. 그래서 김민석 수석 최고 잘하고 있죠. 이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민중들이 할 수 있는 비판과 견제의 선순환이고 좋은 효과죠. 김민석은 노무현이 그렇게 서울시장도 밀어주고 했지만 노무현을 배신하고 우단혁 박병석 쪽에 줄 서서 정몽준 지지하러 떠났던 사람이었고 내각제 개헌과 유사한 것들을 개헌하자고 주장해왔던 사람이었고 김민석 의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 촛불행동 김민웅 목사의 친동생이고 대선 때 정세균 쪽에 줄 섰던 사람이었고 김건희가 주장한 개식용 금지 법안을 자기가 발의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과거는 묻지마 김민석 잘하고 있어. 만약에 제가 욕 얻어 처먹고 제가 나락으로 가면서까지 김민석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안 했더라면 김민석이 이재명 쪽에 완전히 줄 서서 몰빵으로 열심히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민주당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 수박들을 고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재명 정권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계속 째려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석을 지지하는 자들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김민석을 째려보는 저와 같은 세력들도 계속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뻘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추미애도 원래 친문 세력의 중심이었고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당대표 할 때 추미애가 재수없게도 드루킹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파헤쳐봤더니 우리 바둑이 황태자 김경수가 나오는 바람에 친문 세력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권력의 핵심에서 자꾸 멀어지면서 의석도 차지 못하고 그래서 추미애가 절치부심 다시 권력 맛을 보려고 선택한 전략을 김민석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도 원래 친문이었지만 친문 세력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러면서 반문 스탠스로 가면서 이재명 쪽에 붙어서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의장 후보까지 되고 막 밀어줬었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국회의장이 안 돼서 사라졌는데 어찌됐건 추미애 누나의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김민석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 고쳤으면 김민석 잘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권 돼서 이재명한테 칼집 놓기도 힘들고 김민석이 정권 창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한 자리 주고 열심히 잘 써먹으면 되죠. 이게 조선일보 기사. 김민석이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한동훈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있게 집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본부를 만들 건데 그 중 하나를 미래경제성장전략원장에 이현주 임명하고 김민석이 총괄본부장을 맡게 돼서 잘하고 있잖아요. 김민석은 이재명과 접점도 없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적도 좋게 얘기했던 적도 없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권력의 핵심으로 철새정치인이라는 오명 라벨을 떼내고 싶어서 이재명 쪽에 완전 몰빵으로 갔어요. 오히려 김민석을 지지해서 왜냐면은 촛불행동 김민웅 목사의 친동생이고 추미애랑도 한패고 이래서 신천지 문파 댓글 부대들이 막 떠매가 줬는데 김민석이 그들을 배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성공작이죠. 어쨌건 김민석을 지지하셨던 분들이나 이현주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좋은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방향성으로. 그래서 총괄본부장 김민석이 모범 당원 10만 양성 추진 잘하고 있네요. 먹사니즘 사회 구현 등 집권 준비를 해 나갈 거랍니다.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 영입됐고요. 김민석이 1년 내에 집권 준비 마칠 거다. 1년 아니면은 이재명 재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결과 안 나와요. 3심까지 가기 전에 이재명 정권 창출하겠다. 김민석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김민석을 까는 스탠스가 보이고 있잖아요. 적폐 언론이다 이런 데서. 이게 김민석이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의 시그널이라고 판단하시고 정봉주가 되면 안 되니까 김민석을 지지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지지했던 분들도 우리가 욕하고 나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봉주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자기 차에 가장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선동했던 문파 신천지로 의심되는 세력들 이런 댓글 부대들 요 세력들이 김민석 뽑아줬더니 진짜 이재명을 지키고 있네 이러면은 그들을 뒤통수 치는 거니까 김민석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쉐로우 캐비넷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거 1년 내에 집권 준비 마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깜빵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